반갑습니다. 세라자대 TV. 오늘 이 시간도 이야기하는 세라자들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 전번 시간에는 이제 62년 쿠바 미사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는 59년도에 제일교포 북송 문제, 그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1964년 동경올림픽에 있었던 신금단 부녀상봉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신금단 선수 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 60년대 초 당시에 이북 출신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육상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북이든 남북이 다 공이 가난했죠. 우리가 더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그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그걸 빌미로 전기도 그 당시에 풍부했고, 우리는 정말 전력이 부족했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보다는 이북이 훨씬 나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1차, 2차, 3차 5개년 경제계획을 해가지고 막 이런 하던 때고, 이북은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씩 자꾸 이제 이렇게 까앉아 가요. 그 차이는 있었지. 딱 단순하게 이북이 살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공산진영 자유주의 분명히 관리가 있었어요. 우리는 막 소리나 동구에 대해서 역사에서 뭐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로바키아 뭐 그거 뭐 이거나 알지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요. 그런데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이제 유명한 그게 세계적 이렇게 하면 동구권이에요. 소련에서 세계적 이렇게 하면 동구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세계적 이렇게 하면 서구권이에요. 소련하고는 관계없고, 물론 올림픽은 동서진영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그래 모스크바에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동구권 유명한 저 육상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아마 소련 출신인가 형제가 유명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딴 데인데 거기서 신금단이 가가지고 400m, 800m 금메달을 땄는 거라. 이거는 진짜 상상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북이나 우리 조건으로 봐서는 그게는 뭐 어떤 식문화도 그렇고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래가 있걸 뭐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치가 됐지. 여자가 북한 출신 여자가 이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그 두 대에 또 금메달을 따는 거라. 신금단 선수가 800은 기록이 약간 나빠졌고 약간 저조했고 400m는 기록이 더 단축이 됐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서 400m 첫 해에 5m 53초라 하면 200m 26초 얼마라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빨라요. 그 기록은. 그 100m로 치면 한 13초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육상선수였거든요. 육상선수였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번개돌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기록이 그때는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아. 지금처럼 정확했으면 더 빨랐지 싶어요. 스톱워치 꾹 눌리가 나가고 들어오면 꾹 눌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16초를 1등 했거든. 항상 무조건 1등 했어. 16초 해가지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도민체육회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달리기 선수로서. 200m 달리기 선수를 했는데, 그때 100m 기록이 12초 8이었거든. 굉장했어요. 그때. 12초, 13초가 마이벽이라 이랬는데, 12초 8을 있거든. 그런데 막상 경기에 나가서는, 대회 나가서는 완전 참패를 했어요. 어쩌다 그 기록은 정확한 게, 이 출발 땅끔 뛰어나가면 그때 이래 눌리거든요. 그래 도착하는 거 보고 꼭 눌리고 이러니까 그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 초등학교 때 16초는 좀 더 빠를 수 있었겠나 싶어요.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빠른 그거는 제가 알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제 62년, 63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메달을 따고 이러니까 64년 동경올림픽에 큰 꿈을 안고, 정말 말하자면 뭐라 이야기해야 되노? 메달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이제 금메달의 희망을 안고 이제 64년 동경에 도착했는 거라.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북한 선수들은 그러니까 뭐그 엔트리 넘버를 다 보내기는 보내지, 보내도 뭐 오도록 기다리다 도착 딱 하고 선수촌에 입촌하기 전인가 그래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신금단 선수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네보 대회에 작년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기 박탈당했다. 이래가 출전을 못하게 했는 거라. 그러니까 이북이 어떤 무조건 생떼지기로 억지시킨다는 그러지. 그러니까 보이콧하고 간다 이래 되는. 그래 그 임시에 이제 신금단 선수가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는 거라. 그래 그걸 신금단이 아버지가 그래 어쨌나 신금단이 아버지 이북 사람인데 그 가족들하고 막 일시적으로 헤어져 혼자 내려왔는 거라. 그래 올 때는 그렇게 일사후퇴 때 50년 12월 며칠부터 해가지고 51년 그 1월 10며칠 그 사이에 이제 막 집중적으로 후퇴할 때 그때 이제 식구들 놔둬 혼자 내려올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 식구들 버리려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이제 이래 고착화가 되고 뭐고 이랬던 상태에서 이제 10몇 년 만에 딸 13년 되겠네. 딸 소식을 보이 아버지가 어땠겠어요? 그래 이제 정부 찾아간 조직위원회 올림픽 우리나라 이제 IOC 찾아간 해가지고 KOC죠. 찾아가가지고 해가 그래 신문에도 나고 여기서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일본에 갔어요. 올림픽 당시에. 그래가지고 선수촌에 입선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적하기 전에 만나기로 하자고 이래 이제 남북한 이야기가 다 됐는데 그래 북한 선수들이 또 도착하고 보니까 가네보 63년도 가네보 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신금단에는 자격 박탈이다 이래 돼붙는 거라요. 그 이북에서는 우리는 신금단이 왜 전부 다 안 한다. 보이콧 한다 이라고 간다 이래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이 그래 내가 뭐 신금단이 아버지 만나는 거는 저 안중에도 없는 거라요. 그게 못 답답겠어요. 그 중에 선수 중에 하나 아버지 만나면 남조선까지 내려가 있는 거 그거 만나나 안 만나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어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이래 해가지고 어쨌든 올라가기 전에 분유 상봉을 시키자 이래 됐는 거라. 그래 이제 올라가기 전에 금다이하고 이제 신금단 선수하고 아버지하고 이래 하는데 7분 쳐다보고 울고 아버지 뭐더 잘했나 그래 잘했다 이러면 7분 안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편에서 보험에서 끌고 나 우리는 이제 안기고 지금 데리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참 이거 뭐 번개치 금방 어디 번개 쳤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우에는 여기 어디로 가는 거 우에는 여기 기차표로 사러 뭐 표를 사러 갔대. 거기는 지방으로 나가는 기차표도 팔고 막 여러 가지 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에는 옛날에 15년 전에 그 일본 그 삿포로에 눈축제 보러 가려고 그 배 지금 기차 이름이 생각이 안 신칸센인데 하여튼 저 별자리 이름인데 그걸 그 객실 하나를 찾은 침실 있고 가라오케도 되고 안에 화장실 있고 다 있는 그 룸에 잠도 잘 수 있고 침대도 있고 하는데 1인당 그때도 우리나라 돈 30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예약하러 내가 우에노 얘기도 가고 했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 박물관도 뭐 국립중앙박물관 그때 저기 막 일본 온전히 보자 이래가지고 100개의 모나리자 그런 것도 구경하고 거기서 내가 또 뭐 중앙박물관에 가가지고 피카소의 어린 새 그런 거 보고 이래가 우에노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 여기에서 이제 차표 사러 간다고 갔는데 그때 신문이 나고 걔네 그 당시 상황에서 기자가 100명 모였다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기자가 100명 외신 기자들이 모이고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나고 이래 그 일본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군중 중에서 누가 말했나 신금단이 지금 역장실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뛰어갔는 거라. 가가지고 금단하고 그때 이제 신금단 선수가 말하는 아바이라는 거라. 아바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아버지를 아바이라 부른 그 원조가 된 게 신금단 선수가 말한 그 아바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울고 이야기하면서 3분밖에 이야기만 해. 띠뿌는 거야. 저쪽 편에서. 띠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양반은 그때 혼자 이래가지고 3분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때 헤어지면서 신금단 선수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15년만 기다려. 아바이 15년만 기다리면 통일되면 우리 그때 보자 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북보다 확실히 못했어요. 너무 그
아프리카 어디 나라하고 비슷하게 그런 수준이었거든.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북주도 평양하다 그런 그게 있었겠지. 안 그랬어요? 전쟁할 때도 자기는 그거 스탈린이가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가 자때 다 해가 전차도 몇백 대 얻고 이래가지고 중국 성인화해서 집을 삼킬 수 있다고 왔는데 길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나라가 저보다 못하고 이러니까 한 15년 이러는 계획이 있었겠지. 그래 심건너서 15년만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그래 가고 이제 헤어지고 그러면 가네보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 하면 196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는 수카르노 대통령이라고 군 출신 대통령이 해가 인도네시아가 잘 나가 한참 부흥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감히 그때 당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다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에 속하는 모든 나라에 선수들이 올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이 이제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부가 수카르노 정부가 중국하고 이스라엘에 초청장을 안 보냈는 거라.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거 무슬림 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터반을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하고는 전부 다 친한데 그 반대되는 이스라엘이 밉다고 한다. 선수 초청장을 안 보냈는 거라. 그러고 중국도 안 두 군데 안 보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은 뭐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이런데 우리는 중공이 중국 나라라고 인정을 안 하고 중공이라 이래가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 이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 전부 다 중공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 중공이라 이랬는데 그때 당시는 합법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게 대만이었어요. 그 대만하고만 어때가 그랬는가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초청장을 안 보내니까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조직위원 그 유엔 헌장은 정치기구이기 유엔은 정치기구이기 때문에 헌장이 올림픽 그 IOC 헌장하고는 같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평화의 재전이 올림픽 재전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정치가 관계가 되가 안 된다 이랬는데 여기서 자기들 정치적 잣대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중국에 초청장을 안 보냈는 게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거 뭐 이럴 때가 있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자체를 IOC에서 딱 제명을 시켜붙는 거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어떤 행사도 이제 비공인 행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때 저 아시아에서 힘께나 있고 뭐 일본 막 이래놓으니까 중국하고 이래 맨날 이 힘을 딱 모아가지고 그 아랍에미리트 그 참 아랍 나라가 많잖아요. 힘을 딱 모아가지고 신흥국 경기 대회는 게임 오브 더 뉴 이멀전 포커스인가 이래요. 포커스인가 이랬는데 가네포 대회다. 그랬는데 그때 게임 오브 더 이렇게 GA 그 NE 가네 포는 포커스 FOCAS인가 뭐 포커스 이래가지고 그 신흥 경기 대회인데 우리로 말로 하면 신흥 경기 대회고 영어로 하니까 이제 가네포가 되는 거야. 그 대회를 급하게 만들어가 62년대 제명당하고 나는데 63년대 급하게 만들어 제1회 가네포 경기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신금단 선수 200m, 400m, 800m 지 기록 전부 다 세계 신기록을 해가 막 휩쓸었는 거야 신금단이가.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와덴남 가네포 그 헌장에서 스포츠는 어쩔 수 없이 정착의 연관이 있다 이랬는 헌장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올림픽 정신의 평화의 제전에는 올림픽 정신 위배이 되니까 그 가네포 대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해. 가네포 대회를 인정을 안 했는 거라. 그러니까 그 대회에 가가 상을 탔으니까 인정하지도 않은 대회에 가가 참석을 했으니까 신금단이 오지 마라 이래 됐는 거라. 그러니까 막 공인 세계 신기록을 자기 멍땅 닦게 공인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이제 결국 동경올림픽에는 참석을 못했지. 그래서 신금단 선수 1938년생인데 우리나라 나이 지금 80세시잖아요. 그 60년대 64년 그때를 보니까 한 26, 7 되더라고. 그래가 그 뒤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 전국체전에서 세계 모든 길을 다 경신해보는 거야. 그거는 신기록이 되지.
자기 국가에서 공식 1호 하는 이제 인정하는 경기니까 그 전국 체제는 거기서 해가지고 100m, 200m, 800m, 400m 싹 기록 경신한 대단한 활약을 하는 거지. 그래가 막 인민 그 선수상도 받고 압록강 무슨 그 총책임자로 있고 국가대표단 코치도 하고 막 지금 살아있다면 너무 편하게 살고 있겠지.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80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민족적인 비극이죠. 그 가족을 버리고 내려왔겠어요. 뭐 떨어져가 있다 얼꺾기를 이제 휩쓸리고 내려왔는데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게 됐는 게. 그러니까 145 때가 1950년 12월에서 51년 정월 언제 10며칠까지인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석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38선 넘으면 우리도 참전한다 이랬는데 평양을 딱 집어삼키니까 중국에서 내려오는데 말은 뭐 정규군이 아니고 막 이래 모병을 해가지고 형편이 없을 때도 그래도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인해 전술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퇴한 게 50년 12월 언제부터 해가지고 51년 그 1월 초까지인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이제 신금나시 아버지도 내려왔다가 그렇게 가정 놔두고 못 가고 여기서 혼자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선택할 수 있고 모르고도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은 매 순간 선택이 강요되고 그래 그 강요된 선택에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닌가. 참 모순이라고 저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금단 선수 분야의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고 다음에는 또 그 뒷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